이준석, 천하용인과 회동, 신당 합류하나. 제가 요즘에 제일 헷갈리는 게 얘네들이에요. 상식적인 인간들이어야 예측을 하고 제가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모르겠어. 너무 비상식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신당 창당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매불쇼에서 한 발언을 보고 이거 신당 창당 안 하는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당 창당을 안 한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상민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니, 신당을 창당하려면 기본적으로 핵심 코어 멤버들을 합류를 시키고 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당을 창당한다, 뭐 이게 먼저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으로 비명계, 뭐 민주당 탈당계들 만나고 영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상민 먼저 만났다. 이건 신당 창당의 그림과 너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드디어 천하용인이라는 듣보잡들을 만나놓고 무슨 4대 천왕인 것처럼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을 이 인간들을 주축으로 하겠다, 뭐 그러면 이제 신당 창당의 시나리오, 기존의 시나리오와는 좀 맞아떨어지게 되죠. 자, 모르겠어요, 얘네들 뭘 하려는 건지. 이준석이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사람 4명이 회동을 했다. 천하람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허은하는요,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 김용태는요, 만나서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기인은요,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명 중에 현역이 허은하 하나고 비례예요. 사실상 쭉정이들이야. 얘네들을 핵심 멤버로 신당을 창당한다, 안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천하동인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가 있어, 이 인간들이. 없어요. 자, 만약에 허은하는요, 당에서 잘라줘야지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가면 그냥 의원직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허은하도 사실상 본인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하람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김용태, 나는 김용태길래 신도림에 있는 그 김용태인 줄 알았어. 그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이기인, 몰라, 처음 들어봤어. 뭐 이런 사람들이 천하동인 하면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4대 천왕 뭐 의기투합한 것처럼 보도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듣보잡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겐 미안하지만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허은하도 비례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당 창당의 핵심 멤버들인가? 망하는 거지 뭐, 이거. 망하는 거야, 이건. 이준석이 지난번에 천하용인팀, 그럴싸하지, 전당대회에서 당원 15에서 18% 정도 사이의 표를 얻었다. 그러면 당원들 중에 한 10만이 우리 편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타라는 일부 세력까지 포괄하는 신당 구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날 시점이면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소위 이대남을 노린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처음 포부와 달리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 정치인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 류호정, 장혜영하고는 선을 그었는데 정치를 같이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다. 두 젊은 여성 정치인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지향했던 세상이 저랑 일치한 지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든다. 류호정, 장혜영, 김칫국 마시다가 날라갔고요. 이준석한테 팽 당했죠. 이 인간들이 무슨 정치인이야. 모르겠어. 신당 창당할 것 같습니까? 좀 더 보죠. 이준석 측근, 이준석의 얄궂은 공천권 주는 여 비대위원장 제안도 이때까지 돌았던 얘기를 실제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이 대표가 당권 달라고 이러는 것으로 여기나 더 나쁜 것이다, 이런 건데,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에요. 이준석에게 공천권을 할애한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걸 소문으로만 돌던 걸 직접 얘기를 꺼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측근이나 주변인들을 통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쁜 것이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가능성 60%, 정부 국정기조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사실상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입장의 국회의원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 이준석의 문제 제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주류들이 우리 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여당 대구 공천 요구해 본 적도 받지도 않을 것. 이런 기사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분석을 해봅시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구 공천을 받아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자, 하나씩 한번 기사들을 쭉 쫓아가면서 흐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매불쇼에서 윤석열을 안 깠어. 마치 손 잡을 것처럼 이야기를 다 했어. 그런데 천하용인이라는 듣보잡들을 만납니다. 이거 듣보잡들이라면 또 고소당할까봐 무서운데. 듣보잡은 취소하고 천하용인이라는 체급이 매우 낮은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신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인이라는 경기도 의원은요, 공천권을 주는 비대위원장 제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대구 공천 받지도 않는다, 요구도 안 했다,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 공천 받아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 자, 이제 예측과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일단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구 공천 절대 없다. 나가리가 됐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얘기가 되다가 뭔가 부러졌구나. 그러면서 나 신당 진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닐까? 일단은요, 인요한 혁신위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준석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 싫어요. 그런데 김한길이나 인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데리고 오지 않으면 총선 망한다. 총선 안 망하려면 이준석 끼고 가야 된다. 그래야 핵심 멤버들 이준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영남 쪽에 대통령실 멤버들, 검찰 후배들, 윤석열 측근들 여기다가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윤석열을 꼬신 게 아닐까. 그런데 이준석이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굉장히 또 깐족깐족거리면서 윤석열을 자꾸 긁는단 말이에요. 매불쇼에서 마치 화해를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단 말이에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선 넘었다라는 또 찌라시가 막 돌았어. 그런데 천하용인이라는 별로 체급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 이 사람들하고 신당 창당합니다라는 세과시를 하고, 그리고 대구 공천 국민의힘으로 안 받는다,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당 창당을 할 것처럼 제스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대구 공천 그리고 선대위원장 요걸 받고 윤핵각들 쓱 내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나가리가 됐구나. 나가리가 됐으니까 나 진짜 신당 만들 수 있어? 야, 나 한번 보여준다? 나 이준석이야? 보여주는 게 천하용인이다 이 말이야. 너무 약해. 저는 계속해서 블러핑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관심을 끕니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몰라 누군지. 이기인, 김용태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천하람 국회의원 돼본 적도 없고요. 허은하 그냥 비례입니다. 이게 무슨 신당의 코어 멤버들인가. 이 멤버들로 총선 박살나요. 이럴 수는 있죠. 자, 나의 플랜 B 들어간다. 나 플랜 B 들어간다. 대구 공천 안 받아. 나 대구 안 해. 안 나가. 이 멤버들에게 펌프질을 한 다음에 비례 갑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준석이 신당을 차릴 가능성은 신당 창당하고 총선을 내가 총지휘를 해야 되니 비례로 내가 들어가고 전국을 내가 돌겠다. 이 시나리오 가동된 게 아닐까. 이 사람들은 이준석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준석의 뱀의 혀에 속으면 안 된다. 죽으나 사나 보수로 먹고 살려면요, 국민의힘 버리면 답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의 머리에는 지금 어떤 게 굴러가냐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걸 진짜 무서워합니다. 마사중이 돼서도 안 되고 배신자가 돼서도 안 돼요. 유승민이 한번 배신자에 찍히고 나서 복구가 절대 안 되는 거를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중이 되기는 너무 싫은데 배신자로 찍히는 건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은 국회의원을 많이 하고 싶거든. 그리고 대통령도 해보고 싶거든.
이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짱구를 어마무시하게 굴리고 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엔 완벽하게 반기를 들어서 대항을 한다. 이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유승민 세게 손잡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골치가 아파. 다 되는 밥에 자기가 입 잘못 놀려가지고 지금 대구공천 선대위원장 다 날아간 것 같아. 이건 저의 소설입니다. 그러자 나 진짜 신당 창당할 수 있다면서 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니들 타격 좀 입을 건데 한 게 천하용인이다 이 말이야. 국민의힘에서 방구 좀 끼던 정치인들이 천하용인하고 회동했다고 어이구 겁나 이러겠어? 아 저게 다구나.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게 이준석의 히든카드라고 하면 너무 약하지. 정 구석에 몰리면 이들하고 신당 창당한 다음에 비례로 자기는 국회에 입성하고 이 인간들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하고 세게 싸우지도 못할 거예요. 이준석에 놀아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알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구석에 몰리면 신당 창당할 수도 있어요. 비례로 간다는 전제하에 마사중이 될 수는 없다. 모르겠어요. 하도 말을 잘 바꾸고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 바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분석이 제일 어려워. 정말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블러핑이죠. 그리고 정말 수세에 몰리면 이들하고 세를 규합해서 신당 창당하면서 자기는 비례.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 진짜.